3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구로공단 골목 소반식당 앞에서 테크 기업가 윤서준이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입양 보낸 그 아들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남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가 들고 있는 사설 탐정 보고서엔 엄마의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영숙, 57세, 주방 보조, 1996년 신장 적출 기록, 빚 독촉 이력 다수. 그는 엄마에게 복수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는 35살 윤서준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1시 김포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나온 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고 꽃다발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방 안엔 정장 2벌과 노트북 그리고 사설탐정 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어요. 공항 밖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맞는 한국의 공기였어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조용히 말했어요. 구로 디지털단 지역 쪽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더니 물었습니다. 사업차 오셨어요? 네, 그런 셈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러 온 게 맞았으니까요. 다만 그 사업이 30년 전 저를 버린 여자를 찾아 끝내는 일일 뿐이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좁은 골목, 간판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저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20살 때부터 혼자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표지엔 서브젝트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여인은 허리가 굽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57세. 제가 기억하는 27살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영숙. 1968년생. 현 거주지 서울시 구로구동. 직업 소반식당 주방 보조. 월급 약 180만 원. 1996년 단측 신장 적출 기록. 현재 만성 신장 질환 추정. 2010년부터 MK캐피탈의 채무 이력. 월 이자 약 45만 원 상환 중.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장을 팔았다고?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궁금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저를 버린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택시가 구로 디지털단 지역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골목 어귀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해맑은 정비소, 든든 마트, 그리고 소반식당. 소반식당. 보고서에 적힌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식당 앞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이 국자를 휘젓고 있었어요. 손가락엔 굳은 살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박영숙. 30년 만에 마주한 친모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이었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소리가 나며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낮고 작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30년 전 5살 아이와 지금의 35 어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구나. 잠시 후 그녀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 밥,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순간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따뜻한 주방,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아니야. 착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떴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순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손님,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일 있으세요? 네,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식당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날 버린 사람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박영숙, 1968년생, 1995년 5살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기록.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소반식당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보자.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듣자.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밤 10시 식당 불이 꺼졌습니다. 박영숙이 문을 잠그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자꾸 입안에 맴돌았고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왜 날 버렸을까?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소반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손님으로가 아니라 관찰자로 왔어요. 골목 어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박영숙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식당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고 그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북적였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쉴 틈 없이 국자를 휘저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녀는 닦을 시간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렇게 일해서 월 180만 원이라고?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내내 저렇게 일해도 빚이자 45만 원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숙은 의자에 앉아 잠시 허리를 폈어요.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픈 게 분명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손님이시네요. 네, 어제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똑같은 거요. 된장찌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몇 조각. 어제와 똑같은 메뉴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여기. 오래 하셨어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10년 정도 됐네요. 10년이요? 네. 주방 보조로 들어왔다가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물려받았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말끝마다 힘이 없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맛이었어요. 구수하고 깊고 어딘가 슬픈 맛. 이 맛. 정말 어디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방, 작은 밥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많이 먹어라. 우리 서준이. 서준.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좁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날 서준이라고 불렀던 사람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밥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7,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잔돈을 주려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녀가 3,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손가락엔 상처가 많았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잔돈을 받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가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1996년 단측 신장 적출. 이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신장을 팔았을까? 돈이 필요했다면 무슨 돈이 그렇게 급했을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1996년 한국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던 시기였어요. 그래. 그때 힘들었겠지. 그래서 날 버렸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밤 9시 박영숙이 문을 잠그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큰 봉지를 들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2호선을 탔어요. 저도 같은 칸에 올라탔습니다.
신도림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역 앞 원룸촌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낡은 빌라 2층.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녀는 봉지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게 30년을 산 삶이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식당에 갔습니다. 매번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그녀는 묵묵히 음식을 내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손님 매일 오시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또 저려왔습니다. 왜 자꾸 이러지?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저는 복수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식당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페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후 3시 사내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까지 꼭 갖다 드릴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사내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박영숙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를 버린 어머니에게 향한 건지 아니면 그녀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게 향한 건지. 그날 밤 저는 MK캐피탈을 검색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체, 폭력 추심으로 고소당한 전력 다수, 이 자식들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점심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시각이었어요. 식당 안엔 박영숙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된장찌개 드실까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 좀 하러 왔어요.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행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야기요? 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겁고 떨렸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설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영숙 씨, 1968년생, 구로공단 소반식당 주방 보조, 1996년 단측 신장 적출 기록, 현재 MK캐피탈 채무 이력.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1995년 가을 5살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기록.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윤서준, 1990년 2월 15일생, 35살.
1995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 아이가 저예요. 탁! 그녀의 손에서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 네. 저예요. 서준이. 네, 서준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왜 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날 버렸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5살짜리 애를 낯선 나라로 보낸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날 버렸는지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당신은 대답도 못하네요. 서준아. 서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일어나세요. 서준아, 제발. 일어나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정확한 이유를. 왜 날 버렸는지, 왜 신장을 팔았는지, 왜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사는지. 그건 말해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어요. 내가 아팠어. 뭐라고요? 내가 5살 때 백혈병이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혈병? 응.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팔았어요. 내 신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날 살리려고 신장을 팔았다고요? 응. 그런데 브로커한테 속았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돈으로 내 병원비 일부만 낼 수 있었어.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 병원에선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사기였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래서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 입양 가정에서 내 병원비를 다 대준다고 했어. 그래서 보냈어.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 같은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미안함. 내가 아파서 날 살리려고 신장을 판 거였어?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저였는데 이젠 누구를 향해 분노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감춘 그때의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슬펐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일어나세요. 서준아. 일어나라고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니?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아,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게 힘들었구나.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 빚은 지금까지 왜 남아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준이 내가 백혈병이었어. 신장을 팔았어. 그래도 모자랐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1990년대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백혈병 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 항암 치료 비용. 모든 게 천문학적이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1990년대 구로공단에서 박영숙과 같은 공장에 다녔던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철 52세. 현재 신림동에서 편의점 운영 중. 연락 가능.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든든 편의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운터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윈 편이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강민철 씨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그런데요. 박영숙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이를 왜 찾으시는데요? 저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윤서준이요. 서준이?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쪽에 앉으시죠. 편의점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내오며 앉았어요. 1996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1996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영숙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왔어. 공장 월급으론 턱도 없었지. 영숙이는 밤에 다른 공장에서 야간 알바도 했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 병원에선 계속 돈을 요구했고 영숙이는 결국 신장을 팔기로 했어요. 불법 브로커한테요? 그래요. 그 새끼들이. 미안해요. 욕이 나오네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브로커들이 500만 원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200만 원만 줬어. 나머지는 안 줬어요. 영숙이가 항의했지만 그 사람들 연락이 끊겼죠. 2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영숙이는 대부업체를 찾아갔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그것도 사기였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가 월 30%였어요. 원금 300만 원 빌렸는데 석 달 만에 600만 원이 됐어. 갚아도 끝이 없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요. 중간에 여러 업체로 채권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MK캐피탈이란 데서 추심하고 있죠. 30년 동안 영숙이는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너를 입양 보냈어요. 왜요? 병원비는 어떻게 됐는데요? 입양 기관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고 했어요. 미국 입양 가정이 내 치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그래서 영숙이는 너를 보냈어요.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가 내 집에 왔었어요. 울면서 말했어요. 민철아, 나 나쁜 엄마지? 내 손으로 아들을 포기했어. 나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후로 영숙이는 사람이 변했어요. 말도 없어지고 웃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요? 그래요. 30년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못은 영숙이도 너도 아니야. 그 브로커 새끼들이고 사채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외면한 이 세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 혹시 당시 의료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병원에 문의해 보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그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가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엔 어머니와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지세요. 영숙이가 내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서준이가 돌아오면 주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이었어요. 의무기록실에서 1995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자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윤서준 환자분 기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필요, 예상 치료비 3,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보호자 박영숙, 1996년 3월 신장 적출 수술 후 200만 원 납부, 잔액 미납으로 퇴원 권고.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던 거예요. 저를 살리기 위해. 그날 밤 저는 MK캐피탈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폭력 추심, 허위 계약서 작성, 온갖 범죄 기록이 나왔어요.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내일부터 전면전입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명확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빚이 지금까지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끊어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소반식당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 5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차에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이 식당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영숙! 제일 앞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금반지가 끼워진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주방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다음 주까지 꼭 갖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저께도 그렇게 말했고.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의자가 넘어졌어요. 이번 달 이자 45만 원. 당장 내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돼? 그게 내 알바야? 남자가 어머니의 앞치마를 잡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 식당으로 뛰어갔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소리치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어요. 너 누구야? 손님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 식당이잖아요. 식당이든 뭐든 빚 받으러 온 거야. 꺼져.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추심 방식 아닌가요? 웃기고 있네. 돈 빌려간 년이 안 갚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작게 말했어요. 서준아, 너까지 다칠까봐. 엄마.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 물리고 사내들 앞에 섰어요. 얼마예요? 빚이 얼마냐고요? 원금 300, 이자 포함 지금까지 2,500. 총 2,800만 원. 2,800?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원금 300만 원이 30년 만에 2,800만 원이 됐다니. 불법 고리대금이네요. 불법? 증거 있어? 계약서 다 있는데? 남자가 허리춤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훑어봤어요. 계약서라기보단 협박문에 가까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무효예요. 이자율이 법정 한도 훨씬 초과했고 계약 내용도 불명확해요. 내가 뭔데 법 운운해?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앞에 던졌어요. 윤서준, AI 솔루션즈 CEO.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테크 기업 운영 중이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괄 변제하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정확한 금액 산정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MK캐피탈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법정에서 뵙자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법무법인 통해서 MK캐피탈 전면 조사 시작하세요. 불법 고리대금, 폭력 추심, 허위 계약서 작성, 전부 다 걸어요.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도 같이 진행할까요? 당연하죠. 국세청에도 제보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언론사 몇 군데도 연락해 주시고요. 남자가 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도 바로 하세요. 지금 폭력 추심 현장이에요. 증거 영상 녹화 중이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이 새끼가,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주먹이 제 턱을 스쳤고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폭행도 추가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준아,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입가에 피를 닦았습니다. 사내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경찰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 자식이.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경찰차가 섰어요. 비서가 이미 신고했던 겁니다. 사내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들 회사, 이제 끝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불법 사채업체의 폭력 추심입니다. 여기 증거 영상 있고요. 계약서도 있어요. 저는 녹화 영상과 계약서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서 작성하시고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사내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제일 앞에 섰던 남자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법정에서 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서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볍고 작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서준아, 울지 마세요.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들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복수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녀를 짓밟은 이 시스템.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낼 차례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집에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서준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회사 일은? 괜찮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도리역 근처 낡은 빌라였어요. 2층 계단을 오르는데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어요. 낡은 싱크대, 전기밥솥 하나, 작은 냉장고. 가구라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5살 때 제 사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사셨어요? 응. 아니, 여기는 10년 됐어. 그전엔 더 작은 데 살았어.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정리? 네. 빚도, 집도, 건강 문제도. 전부 다요. 서준아, 너한테 패 끼칠 순 없어. 패가 아니에요. 제 의무예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절 살렸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살릴 차례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MK캐피탈 조사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대박입니다. 불법 고리대금 피해자가 박영숙 씨 말고도 12명 더 있어요. 계약서는 전부 허위고 폭력 추심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집단 소송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락 왔는데요. MK캐피탈 탈세 혐의로 조사 들어간답니다.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좋아요. 언론사 쪽은요? 내일 기사 나갑니다. 불법 사채업체 30년간 서민 등골 빼먹어 이런 제목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아니야, 장사해야지. 오늘부터 일주일은 쉬세요. 병원 검진 받아야 해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다 낼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예약했어요. 검진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만성신장 질환 3기입니다. 지금 당장 투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관리 안 하면 말기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 방법은요?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병행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도 필수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엄마, 이건 협상 불가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후 MK캐피탈 대표 정태수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폭력 추심, 탈세 혐의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TV 켜보세요. 왜? 그냥 켜보세요. 잠시 후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이게 정말이니? 네. 이제 빚 없어요. 법원에서 무효 판결 났어요. 서준아,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곳을 찾아야 했어요. 서준아, 나 지금 집도 있는데. 엄마, 그 집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습해서 건강에도 안 좋고요. 하지만 엄마, 제발 제 맘 좀 받아주세요.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서준아.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방 2개,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구나. 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여기서 이제 편히 사세요. 서준아, 너는? 저는 한국에 지사 만들 거예요. 서울에 사무실 얻고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정말? 네. 이제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는 포옹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한 달 후 소반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매월 생활비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건 제 의무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평 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어요. 맛있어요. 정말 예전처럼 만들어 봤는데. 예전이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맛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찾던 그 맛. 엄마, 응?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말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복수는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어요. 출국 전날 저녁 저는 가평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었어요. 서준아, 왔니? 네,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한 달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도 조금 올랐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내일 미국 가는 거지? 네.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양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네. 그리고 엄마 이야기도 해야 해요. 어머니가 상추를 따던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너 힘들게 하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30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너 때문이었어. 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매일 밤 울었어. 너 보고 싶어서 미안해서.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했어. 너를 위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때 엄마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살았어. 그냥 버텼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못한 포옹을 매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내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요. 알았어.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 네. 그리고 엄마, 이거. 저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뭐야? 양부모님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백인 부부와 어린 제가 웃고 있었어요. 좋은 분들이구나. 네.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아들 키워주셔서, 내가 못해준 사랑 대신 해주셔서. 어머니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 서준아, 밥 먹고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밥 먹고 가라.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앞에 앉고 싶었고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고 싶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었어. 엄마, 이 맛.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자주 해줄게.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밥 한 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가 30년의 금을 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고마워, 서준아.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어머니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서준아. 어머니가 잠결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까지 배웅 나왔어요. 잘 다녀와. 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엄마, 제가 없어도 밥 꼭 챙겨 드세요. 알았어. 너도.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올게요, 엄마. 꼭.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저는 양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양아버지 존과 양어머니 메리였어요. Jun, welcome back. 준, 돌아온 걸 환영해. 메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Hi, Mom. I missed you. 안녕하세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We missed you too, honey. 우리도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얘야.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젠 낯설게 느껴졌어요. Jun, you look different. 준,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존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디퍼런트? 달라 보여요? Yes. Your eyes, they look peaceful now. 그래. 내 눈빛이 이제 평화로워 보여. 평화롭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웠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양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Mom, Da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What is it, honey? 뭔데, 얘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I found my birth mother. 제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리의 얼굴이 굳었고 존이 안경을 벗었어요. Your birth mother? 너의 친어머니를? Yes. In Korea. 네. 한국에서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갔던 일, 어머니를 찾은 일,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30년의 삶에 대해 메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I'm so sorry. She must have suffered so much. 준. 정말 안 됐구나.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She did, ma'am. But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엄마.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요. What is it, one day? Can I love both of you? Can I have two mothers? 제가 두 분 모두 사랑해도 될까요? 제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어도 될까요? 메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Jun, of course you can. Love doesn't divide, it multiplies. 준, 당연하지.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야. 곱해지는 거지. 맘, 엄마, She gave birth to you. She saved your life. And we were blessed to raise you. We're all your family, honey. 그분은 널 낳아주셨고 내 생명을 구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널 키우는 축복을 받았어. 우리 모두 내 가족이야, 얘야. 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Jun, we always knew this day might come. And we're okay with it. We want you to be happy. 준, 우리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우린 괜찮아. 우린 내가 행복하길 바라. Thank you, Dad. Thank you, Mom.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양부모님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I love you both so much. 두 분 정말 사랑해요. We love you too, Jun. 우리도 널 정말 사랑해, 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두 어머니, 두 가족, 그리고 하나의 나. 다음 날 저는 양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보냈어요. 엄마, 양부모님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서준이 잘 키워주셔서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두 어머니가 만나는 날이 올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짐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었거든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윤 AI 솔루션즈 코리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직원 5명을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평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서준아, 밥 먹었니? 아직요. 엄마가 해주세요. 알았어. 금방 해줄게.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처럼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펴지고 있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밥. 맛있겠다. 많이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어요. 여전히 그 맛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엄마, 이 맛 절대 변하지 마세요. 알았어. 평생 해줄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가평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어요. 서준아.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 소원이 그거였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내가 돌아와서 우리는 한참 동안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석 달 후 저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거든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식단 관리 잘하시고 약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뭐가요? 날 살려줘서. 30년 전엔 내가 널 살렸는데 이젠 내가 날 살리네. 엄마, 이제 우리 둘 다 살았어. 그치? 저는 웃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양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어요. 맘, 데드. I want you to meet someone. 엄마, 아빠.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매일 저녁 저에게 배운 영어를 수없이 연습하던 어머니였어요. Hello, I'm Park Young-suk, John's birth mother.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준이, 친어머니예요. 메리가 웃었습니다. Hello, Young-suk.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us John. 안녕하세요, 영숙 씨. 고맙습니다. 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No, thank you for raising him well.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서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바다 건너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6개월 후,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은 한국, 한 달은 미국. 그렇게 두 가족을 모두 챙기기로 했어요. 서준아, 미국 갈 때 조심해서 가. 네, 엄마. 다음 달에 올게요. 응. 기다릴게.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만에 찾은 뿌리, 그리고 30년 동안 자란 날개. 저는 이제 두 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어머니와 한 아들. 복수하러 왔던 저는 사랑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분노는 용서로, 증오는 이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정말 다 아물 수 있을까요? 30년의 공백을 정말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기까지가 윤서준과 박영숙 두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